짠짠짠짠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미정계수 결정 하나만 좀 해봅시다. 자, 방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관련된 내용인데 66번 하나만 해볼게요. 66번. 자, 모르겠으면 켤레로 풀어도 되지만 켤레를 안 쓰고 풀 수 있는 상태가 루트 내부가 2차인 애들이에요. 루트 내부가 딱 2차인 애들은 굳이 켤레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4n제곱 플러스 4n은 어쨌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상수항만 조금 바꿔주면 될 겁니다. 상수항만. 그 상수항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라서 제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도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엄밀한 풀이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얘는 켤레를 씌워줘야 되겠죠? 그럼 켤레를 씌운다 그러면은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a 제곱 n 제곱 플러스 2abn 플러스 b 제곱 되겠고, 분모에는 이제 루트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an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커봤자 1차예요. 얘 어차피 나가면 2n으로 나가는 애고 1차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분자에서는 2창이 없어야 됩니다. 얘랑 얘가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a제곱이 4 a는 뿔마 2가 될 텐데, 지금 a 값이 만약에 음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얘는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쵸? a는 음수여야 됩니다. a는 양수여야 됩니다. 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라고 쳐봐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겠지. 그쵸? 그래서 절대로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를 또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요게 현재 3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 n제곱 플러스 4n an 플러스 b, 물론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쓰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1차 이렇게 나올 텐데 a 값에다가 지금 2를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러면 4 빼기 4bn이에요. 4 빼기 4bn.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건데, 그러면은 분모 분자는 가장 큰 애가 n이니까 n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n이 양수니까 루트 내부로는 n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어차피 n으로 나누니까 이거를 마저 정리한 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4 플러스 n분의 4, 그 다음에 a 플러스 n분의 b, a는 어차피 2구나, 그쵸? a는 어차피 2,
자, 분자는 4-4b 빼기 n분의 b제곱 이렇게 나갈 거라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하죠? 그럼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그죠? 다 빵 나오니까. 루트 4 플러스 2. 그죠? 2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4b. 그럼 얘는 4로 약분하니까 1 마이너스 b. 여기 지금 3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a랑 b가 2랑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빵인 걸 알 수 있겠지만, 그쵸? 서술형 수리논술 아니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상수 1만 생각해 보면은 상수 1은 별로 의미 없잖아요. 얘는 지금 뭐랑 똑같다? 그냥 2n 플러스 1하고 사실상 똑같다.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하고 사실상 똑같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서 3 나오려면 a도 2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여야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3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지금 얘는 레벨 2니까 사실 이렇게 풀어도 별로 오래 안 걸리는데 이게 나중에 좀 복합적으로 좀 빡세게 나오면은 이걸 바로 갔을 때랑 안 갔을 때랑 시간 차이가 한 4-5배 차이가 나요. 시간 차이가.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주류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그 부정형 꼴이 총 4개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자, 극한 왜 배우는 거지? 미분하려고. 괜찮아요? 순간 변화를 알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떨까요? 가봐야 알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가봐야 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500km인데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4시간 100km씩 간다라고 쳐봐요. 그냥 칼같이 4시간 100km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쳐봐요. 가봐야 알아요? 아니 5시간 있으면 도착하겠네.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네이버 지도든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지도 같은 거 딱 봐도 목적지 딱 놓고 보면은 막 버스 노선이랑 뭐 지하철 노선이랑 다 잡아가지고 몇 분 도착 예적 딱 떠 있죠. 거의 차이 없는 거 알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이미 예측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가봐도 안다고요. 한마디로 걔 입장에서는 이미 시속 얼마인지가 다 계산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게 전부 순간 변화율의 확장 사용이에요. 괜찮아요? 순간 변화율의 확장 사용.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중요하구나. 그럼 미분이 중요하구나. 근데 미분은 전부 얘죠? 괜찮아요? 미분은 다 얘예요. 미분은. 그래서 얘 때문에 극한 배우는 거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예요? 부정형이니까 그냥 겸사겸사 극한 연습 차원에서 보는 것뿐인 거지 메인은 아니라고요. 얘네가. 얘만 잘해도 상관없다고요. 얘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어때요? 쩌리 중에 쩌리죠. 쩌리 중에 쩌리. 그러니까 가끔 하나씩 튀어나오는 애인데 그 가끔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맨날 2차 빼기 1차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시간 끌리고 있으면 어때요? 정작 중요한 거 못 풀겠지.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요건 넘어가고, 자, 진입 판정 문제 요것도 하나만 좀 봅시다. 자, 69번 한 번만 직접 풀어봐봐요. 자,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극한의 성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극한의 정의는 저 정의,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 이거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애는 쟤밖에 없어요. 극한의 성질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왜 하는 거라고요? 저 안에서만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거 외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저 안에서만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 극한의 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확실해요. 근데 극한의 성질이 그냥 맞는 거지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거지 뭐 하고 이거 대충 보고 넘어가면 이게 다 헷갈려서 실수 엄청 나옵니다. 확실해야 돼요. 극한은 다시 한번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걸로 본다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애매한 거를 그걸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자리 잡힌 약속 있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일단 기억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AN이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AN이 수렴하는데 BN은 수렴 안 할 리가 있어요? 그쵸? 이게 수렴하는데 이게 수렴 안 하면 0으로 나올 리가 없겠지. 그쵸? 그럼 뭐야? 둘 다 수렴하겠네. 그쵸? 둘 다 수렴하겠네. 수렴하려면 따로 계산해도 된다고요. 그쵸? 이거 다 합치면 결국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수렴하는 애들은 극한을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따로 계산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라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괜찮지? 자, 근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 그럼 이거 맞아요?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기억은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틀려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A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요. 지금 뭐라 그럴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0이라는 거는 뺀 게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요. 진동 빼기 진동도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뭐야? 그럼 어쨌거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으로 수렴한다고 친다면은 그럼 결국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걸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요거를 봐줘야 돼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뜻은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같다예요. 이 말 자체가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이 말 자체가 그냥 극한이 같다 이거 아니에요. 무한대 그럼 같은 거야. 무한대는 등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한없이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소 비교 자체도 안 되고요. 등호를 설정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 등호하면서 무한대로 쓰는 걸 약속으로 잡아놔서 쓰는 것뿐인 거지 원칙적으로 등호를 못 쓴다고요. 괜찮아요? 무한대는 원래 등호를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니까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둘이 같다. 이걸 못 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안 된다고요. 그죠? 이거 되려면 둘이 아예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2n이고 뭐지? 얘가 n분의 2n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빼면은 당연히 그냥 빵으로 가겠죠. 괜찮아요? 빵으로 가겠죠. 어차피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뭐 2n n분의 2n제곱이니까 n분의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0으로 가겠죠. 괜찮죠? 근데 얘는 an이 이거라면은 얘는 이거 성립하는 게 맞지만 얘는 성립 안 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정의대로 제대로 가야 됩니다. 수렴 안 하면 이거 절대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잠깐만. an이 수렴하는 건 아는데 그럼 bn이 수렴하는 건 어떻게 하냐? 걔는 원래 증명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원래 증명해야 된다고요. 치환해서 증명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객관식 단답형이니까 bn도 수렴하겠지 하고 그냥 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확실히 bn이 수렴할 거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도 한 번만 볼게요.
아 이거면은 이거겠지. 응?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알파로 수렴하면은 제곱 끝나면은 그냥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제곱도 사실상 a는 두 번 곱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a 만약에 수렴한다면 an이 수렴한다면 할 때만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때만. 그러면 그때 얘가 K로 수렴하고 얘가 K로 수렴하니까 K제곱이구나. 그게 알파구나. 그러면 K는 뿔마 루트 알파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애초에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따로 계산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AN이 수렴할 때만 지금 니은이 맞는 거고 AN이 수렴 안 한다면 모른다고요. 수렴 안 하는데 어떻게 제곱이 수렴하지? 그렇죠. 진동 케이스 중에 나온다고요.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AN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1마일, 1마일, 1마일. 맨날 이 진동에서 맨날 나오는 발레는 10, 10, 10 이렇게 나오는 거랑 1마일, 1마일, 1마일 이렇게 나오면 이 뒤 두 개 진동 외에는 아예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거 빼고는 발레로 나올 게 없습니다. 발레로. 자, 그래서 만약에 찝찝하다 그러면 쟤를 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AN이 이거예요. 그럼 AN이 이거면은 AN 제곱은 뭐예요? 1, 1, 1, 1, 1, 1 맞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AN 제곱은 지금 극한 취한다고 친다면 얘는 1로 수렴을 하는데 AN 극한이 지금 수렴하냐 이거예요. 수렴해요? 안 하지? 괜찮아요? 그렇죠. 수렴 안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는 알파로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건데 그거는 다시 한번 언제일 때? AN이 수렴할 때만. AN이 수렴할 때만.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극한의 성질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왜 따로 계산하냐 이거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지? 똑같아요. 지금 얘가 성립하려면 얘를 갖다가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쵸? 그럼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빵이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맞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아니겠지. 그죠? AN하고 B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로 계산하냐 이거예요. 따로 계산할 때만 지금 얘가 성립하는 건데 괜찮아요? 따로 계산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얘는 몰라요. 왜? AN, BN이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그럼 그런 발레가 있나? 아까 저기서 얘기했죠? AN과 BN이 있어요. 10, 10, 10 이렇게 나가는 거랑 01, 01, 01 이렇게 나가면 AN, BN은 발산하죠. 그렇죠? AN 수렴 안 하지? 진동하잖아요. BN도 수렴 안 하지? 진동하잖아요. 근데 둘을 곱한애는 계속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가니까 곱한애는 0으로 수렴할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진동 조심해줘야 됩니다. 진동 조심해줘야. 그러면 애초부터 진동을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니, 항상 모든 개념은 모든 문제풀이는 근본 개념으로 정리해놔야 돼요. 근본 개념으로. 딱 이거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거 미적분 원에서도 똑같잖아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애초에 이걸 이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따로 계산했으니까 AN이 극한, 따로 계산했으니까 BN이 극한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렴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로 계산하냐 이거야. AN, BN이. 괜찮아요? 거기서 눈치를 채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발레가 뭐가 있을까? 그럼 뭐 진동이겠지 이러면서 가준다고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 그래서 답이 1 기억만 가능합니다. 기억만. 자, 이거는 미적분 1에서도 몹시 많이 비슷한 애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으로 갈게요. 대소관계는 그냥 넘어갑시다. 대소관계는. 왜냐면 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 관련된 거고 이건 아까 전에 레벨 1짜리 하면서 봤으니까 그냥 숙제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수에서 보면은 수학적 귀납법에서 점화식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값계산하는 내용이 원래 존재하던 내용이었지만 지금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빠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대신 우리 앞에서 썼었던 거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어차피 수렴할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상 어떠냐면은 an이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에서만으로 문제가 나와요. an이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에서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렴한다라는 걸 전제로 그냥 일단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4번, 5번 뭐 보기가 있긴 했는데 걔는 그냥 일단 무시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수렴하니까 통째로 극한을 한번 씌워보자. 통째로 극한 씌워보자. 그럼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겠지. 다시 한번 수렴하는 애들만 전제로 문제를 풀어요. 얘는 수렴하는 애들만. 자, 그러면 얘는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0이 될 거라서 2분의 1 알파는 10이네, 알파는 20이네. 그죠? 이러고 들어가라고요. 그죠? 딱 요 정도로만, 요 정도로만. 나와봤자 어차피 요 정도로 나올 겁니다. 일반항 구하는 건 아예 빠졌어요. 일반항 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미안해. 74번은 그냥 지워버려요. 74번은 지워버리고, 75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75번 하나만.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할 거라고는 식 하나밖에 없어요.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그 판별식을 정리하면 점화식이 등장을 하겠고, 그쵸? an이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에서만 일단 생각을 한다면 an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수렴한다라는 말을 써놔야 되는데 수렴한다라는 말을 안 써놨어 내가. 얘가 지금 빵인 거잖아요. 그럼 양변의 통째로 극한 씌우면 리미트 an 빼기 4 리미트 an 플러스 1 플러스 4는 빵이지. 그럼 어차피 리미트 an이나 리미트 an 플러스 1이나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파로 잡으면 얘도 알파. 그럼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는 빵. 루트 an의 제곱이니까 an이에요. 그러면은 양변에 극한 취하면 되겠죠. 갔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양변에 n 극한 취해버려도 돼.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 그치?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an이 그 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an의 극한이 알파라고 생각해서
그치. 거기다가 리미트 씌우는 게 더 편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 나눴나? 4로 나눴나?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네. 근데 어쨌거나 n이 극한 취하면 얘랑 얘 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했거든요. 문제에다가는 안 써놨는데 미안, 나중에 추가할게. an이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는 게 전제로 깔려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거를 좀 전제로 깔고 있을게. 안 써져 있지만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못 풀어요. 이걸 내가 몇 년 전부터 수정해야지 하면서 계속 수정 못 해놔가지고 미안. 자,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고, 자, 그럼 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여기는 이제 빵으로 나갈 거니까 여기에서 점화식을 이쁘게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통째로 극한 씌워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어차피 AN이 있는 데만 가겠죠.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알파 빼기 4알파 플러스 4는 빵일 거라서 얘는 지금 알파로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3분의 4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못 풉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자, 그러면은 드디어 고대하던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갑니다. 예상보다 한 30분 정도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등비 요 좀 지울게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아마 제일 빡셀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들어가기 전에 등차수열도 있는데 왜 등차수열의 극한은 안 해요? 등차수열의 극한은 등차수열은 나 1차 함수잖아요. 이건 어차피 발산하기 때문에 애초에 볼 필요가 없다고요. 함수로 보더라도 직선이잖아요. 길기가 음수된 이거. 그럼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은 1, 2, 3, 4, 5, 6, 7, 8 무한대까지 가면 무한대 1, 2, 3, 4, 5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차수열의 극한은 항상 나온다 그러면은 등차수열이 분모분자로 등장을 하는 애들로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무한대보다 무한대고 이런 거 외에는 안 나온다고요. 그거를 확장해서 나중에 뭐 2차까지 올려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애들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등차수열만으로는 극한을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만 보는데, 등비수열은 다시 한번 함수적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지수함수랑 똑같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을 곱한 애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의 극한을 본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r의 n-1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어차피 n의 영향을 받는 거는 공비만 영향을 받는 거고, a는 어차피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렴하면 a는 개수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비가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케이스를 둘로 나눠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R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따지기 전에 초항이 0인지 아니면 초항이 0이 아닌지. 왜? 초항이 0이면 공비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공비가 100이라고 해도 초항이 빵이면 빵빵빵빵빵빵이니까 그냥 얘는 0 나오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나마 수렴할 수 있는 애들이 언제냐? 자, 예를 들어서 AN이 뭐 2의 n제곱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죠? 초항은 그냥 무시해요. 2지만 공비가 2인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지수함수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1,2, 2,4, 4, 3,8 이렇게 나갈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 그래프적으로 놓고 봐도 어때요? 무한대로 당연히 가겠죠? 계속 29배 나가는데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그래프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수 쪽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친다면 그죠? 이거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이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그죠? 어차피 점근선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니까 얘는 극한값 자체가 빵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비가 1보다 큰 애들은 발산하고 공비가 1보다 작은 애는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공비가 1이면 뭐지? 공비가 1이면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고 그냥 상수수열이에요. 그죠? 뭐 물론 등비수열이기는 하지만 그냥 1이잖아요. 얘도 당연히 수렴을 한다고요. 괜찮죠? 이거는 그냥 1로 수렴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이니까 그냥 1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상태.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상태면 잠깐만. 지수함수에서 밑이 마이너스 2짜리인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등비수열을 지수함수가 다 포함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죠?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밑은 음수를 못 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냐? 얘는 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자, 어쨌거나 n이 짝수면은 2의 x제곱으로 갈 거고 n이 홀수면은 마이너스가 나가겠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나가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겠지. n이 2일 때는 4니까 여기 있겠죠. n이 3일 때는 -8, n이 4일 때는 16.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될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기는 무한대로 간다고요. 얘는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산한다.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요. 괜찮아요?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도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무한대는 그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못 쓰고요. 그 다음에는 an이 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는 상태.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고, 2분의 1의 n제곱 나오겠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오니까,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n이 1일 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64분의 1, 그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쵸? 진동을 해 가기는 하지만 결국 얼마로 수렴한다? 빵으로 수렴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빵으로 수렴하는구나. 괜찮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대표적인 진동말레죠. 1, 2, 3, 4, 5, 6. 그죠? 얘는 그냥 딱 진동.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초항이 빵이 아니라면 공비가 이제 수렴 기준으로 나오게 될 텐데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한마디로 마일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거는 크기 자체가 어차피 0으로 간다고요. 괜찮죠? 공비가 0과 1 사이인 경우, 공비가 마일과 0 사이인 경우 얘는 부호가 일정하게 양수로 0으로 수렴하겠고 얘는 부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겠고 그건 부호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어차피 얘는 0으로 갈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큰 애. 한마디로 공비가 1보다 큰 거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공비가 1보다 큰 거. 당연히 극한 발산합니다. 공비가 마일보다 작은 거. 공비가 마일보다 작은 거 발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비가 1인 경우. 공비가 1이면은 그냥 계속 상수로 나오는구나. 어디 갔냐? 계속 상수로 나오는구나. 괜찮아요? 그죠? 계속 1, 1, 1, 1, 1, 1 아니면 초항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쵸?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진동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가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줄여놓으면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라면은 다시 한번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지만 1까지는 가능하다고요. 괜찮아요? 1까지는 수렴합니다. 자, 요게 미친 듯이 중요해요. 요거 별이 100만 개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별 100만 개. 자, 이때 A가 빵이거나 R이 마일과 1 사이, 1 제외한 상태는 다 빵으로 수렴하고 공비가 1일 때만 초항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쵸? 얘 빵, 얘 빵, 얘는 초항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쵸? 얘만 따로 수렴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앞쪽에 그 개념 3번에서 안 했던 거 등비수열의 극한 가지고 29번부터 34번까지 29번부터 40번까지 2분만 한번 해볼게요. 2분만. 29번부터 40번까지. 그죠? 뒤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그 29번부터 34번까지만 먼저 설명하고 35번은 한번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 29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제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극한이 얼마예요? 빵! 그렇죠? 왜냐면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이제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한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요? 루트 2가 초항이고 루트 3이 공비예요. 공비 1보다 크잖아요. 괜찮아요? 얘는 발산이다. 그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쵸?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1의 n제곱이에요. 공비 크기 1보다 크잖아요. 그쵸? 이 그래프를 그려도 어차피 이렇게 생겼죠. 2.1이라고 해서 낚이면 안 돼요. 2n제곱이나 2.1의 n제곱이나 어차피 다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쵸? 자, 32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8의 n제곱 리미트 극한이야. 당연히 어때요? 크기가 1보다 작죠? 크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빵이겠지. 초항도 마이너스 0.8, 공비도 마이너스 0.8.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간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지금 빵으로 가는 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33번. 극한 3분의 2의 n제곱. 또 빵이겠죠.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3분의 2의 n제곱. 이거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얘도 빵으로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4번 마이너스 2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얘는 발산. 이건 뭐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뿔만 무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써도 돼요. 애매하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정확합니다. 그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요거랑 요거 둘 다 봐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4.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간다고.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크기 자체가 발산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하나짜리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해석은 우리가 봤는데 잠깐만. 얘는 뭐지? 35번은 자, 요게 지금 일반항이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일반항이라는 건데 얘 극한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요 통째로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이에요? 통째로 등비수열 아니지. 괜찮아요? 통째로 지수함수예요? 아니잖아요. 얘만 지수, 얘만 지수, 얘만 지수. 통째로 지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3 집어넣은 게 계속 등비로 가진 않잖아요. 오케이? 각각만 등비라고요. 각각만 등비.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극한은 무조건 꼴부터 봐야 됩니다. 그죠? 꼴부터 봐야 돼요. 꼴부터 본다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가 각각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근데 잠깐만. 이 무한대에 비하면 얘는 쩌리. 왜? 얘는 미치고 얘는 미치 3이잖아. 아니, 얘는 미치 4짜리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4짜리예요. 그러니까 얘 앞에서 얘는 그냥 귀여운 아기예요. 얘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 근데 난 그거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들어간다? 가장 큰 걸로 나눈다. 괜찮아요? 가장 큰 거. 그 최고체 계수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최고체 계수비는 그건 다함수만 들어가는 거고, 얘부터는 이제 최고체 계수비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걸로 나눠야 되겠지. 그렇죠? 가장 큰 걸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찢어줍시다. 사랑으로 찢어주면은 1 빼기 4분의 3의 n제곱 분의 4분의 3의 n제곱. 자, 그러면 수렴하면 이제 따로 계산이 가능해지는데 얘는 1로 유지될 때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얘는 빵으로 수렴하고. 왜? 각각이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이잖아요.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이 0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0분의 0. 이거 0으로 수렴하네. 그렇죠? 그래서 35번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36번부터 40번까지 마저 한 번만 빨리 풀어볼게요. 이거 작은 거 많이 보시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근데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넓게 보고 얘를 무시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무시해야 돼요. 그죠. 밑이 큰 게 깡패지. 오케이. 응? 여기서 얘부터 n제곱 플러스 4에는 플러스 4 하면 플러스 1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무한으로 가니까 얘가 말이 안 되게 작아서 플러스 1을 놓고 해도 되는데 얘는 얘도 이제 4의 n승이고 3의 n승이고 똑같은 n승이고 물론 속도는 다르지만 그냥 두 개의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속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얘도 다 엄청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얘를 무시할 정도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작은 거를 무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큰 걸로 묶어줘야 돼요. 얘가 유지되는 동안에 얘는 빵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만 나가 된다. 알았어. 그래서 극한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오케이. 어디가 헷갈리지?
요건 이해돼요? 그치? 4의 n제곱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분모 문제 4n제곱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지금 보면은 2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근데 마이너스 부호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높여놓으면 쟤는 3이지. 그러면 분모 분자 중에서 밑이 제일 큰 거는 지금 3이죠. 분모 분자 다 3의 n제곱으로 나누고자 하라는 거야. 그럼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2의 n제곱 0으로 가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오겠고. 안 되겠다.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자.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니까 얘는 빵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얘는 1로 나오지? 얘는 마상으로 나오지? 얘는 빵으로 가지. 그러면 값이 다 나와요. 오케이. 자, 밑이 2인 거랑 밑이 크기가 3인 거랑 둘 중에 누가 클까? 3이 훨씬 크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잖아. 그럼 가장 큰 거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봐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0으로 가는 애가 될 거고, 얘는 그냥 1 될 거고, 얘는 마3 나오겠고 약분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에다가 1을 한 번 더 곱한 거지. 근데 어차피 0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수렴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써줄까?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나누면 안 되고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하면 되지. 따로 계산하면 빵, 따로 계산하면 어차피 상수, 따로 계산하면 상수, 따로 계산하면 빵. 그러니까 빵 빼기 1분의 마3 플러스 빵, 마 1분의 마3, 3으로 수렴할 거예요.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최고체 계수 B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걸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애초에 무한대 마이너스 바, 무한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풀어요? 켤레? 켤레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풀인 거고, 원칙상 얘는 풀이가 뭘로 들어가 줘야 되냐? 얘는 큰 걸로 묶기예요. 큰 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빼기 n제곱 이런 거 나올 때도 우리 얘는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얘에 비해서 얘가 훨씬 작으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쓰지. 근데 얘를 무시하는 논리적 근거가 그럼 어딨냐 이거예요. 왜 무시하는 거지? 그냥 얘가 3천이니까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수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거는 n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큰 걸로 묶어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묶어줘 보면은 어차피 n세제곱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애니까 얘만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로 유지가 되는 동안에 얘는 빵으로 달려가겠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는 무시할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초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으로 가도 얘는 상관이 없는 애가 되니까 그래서 무한대다 이렇게 써줘야 논술에서 감정을 안 당한다고요. 이거 수리 논술 그대로 써도 되는 풀이야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엄밀한 풀입니다. 엄밀한 풀이. 그래서 극한은 사실 뭐예요? 극한은 쩌리들 무시하자라는 거야. 쩌리들 무시하자. 그죠? 개미가 뛰어가고 있는데 그 속력을 계산해서 막 얼마나 걸릴지 보려고 하는데 개미가 뛰어가는 걸 가지고 공기 저항력을 계산해요. 저항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 언제 계산하냐 이거지. 어차피 거의 영향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그냥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걔는 공기 저항을 개미 뛰어갈 때 공기 저항 무시하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럼 공기 저항은 다 무시해도 되겠군. 비행기 날아가는데 공기 저항력 무시해야 돼요? 공기 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날아? 괜찮아요? 엄청 크죠? 그게 물론 양력이기는 하지만 넓게 따지면 다 공기 저항의 일종이에요. 자, 아무튼 몰라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나한테 뭐라 그럴 텐데 아무튼
뭐 안 보겠지 뭐. 아무튼 그냥 그러지.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때에 따라서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줘야 된다고요. 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면 걔는 무시하자. 그래서 극한의 핵심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요. 아, 얘를 0으로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큰 걸로 묶어주는 거야. 다만 어차피 우리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맨날 수령하는 애밖에 안 나온다고. 그쵸? 이런 거 극한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야 이제 뭔가 계산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99%가 켤레치에서 들어가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뿐. 오케이? 자, 아무튼 얘는 그래서 36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게 안 되면 뒤가 다 말려요. 자, 36번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2의 n제곱 빼기 마3의 n제곱 분의 마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꼴 봐봐요.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게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겠지만 크기는 무한대. 그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얘는 부호는 모르겠지만. 그럼 무한대 천지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냥 큰 걸로 나눠줘야지. 어차피 큰 걸로 묶든 큰 걸로 정리를 해주는 게 낫다. 뭐 물론 얘를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더 크니까. 문제도 지금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되는 거고요. 그 묶는 게 큰 걸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몰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묶자. 마이너스 3의 n제곱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빼기.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고, 얘도 지금 마이너스 3의 n제곱 묶으면 마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큰 걸로 묶는 게 핵심이라고요. 큰 걸로 묶는 게. 왜? 쩌리 무시하려고. 자, 그러면은 큰 걸로 묶어놨으니까 얘는 쩌리 무시. 얘는 쩌리 무시.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네. 그래서 큰 걸로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3만 나오잖아. 마1분의 마3이니까 얘는 그냥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엄밀한 풀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풀 시간 없어요. 36번 딱 보자마자 36번 딱 보자마자 그냥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3 나와야 됩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36번 보자마자 3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는 초행길이니까 3의 n제곱 빼기 4 곱하기 5의 n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5의 n 플러스 1제곱. 한번 봐봐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들이 중간중간 튀어났다. 그냥 밑이 큰 애가 제일 깡패예요. 그냥 밑이 큰 애가 제일 커요. 안 나눠도 얘 작죠? 괜찮아요? 그럼 얘만 보면 되겠고, 5의 n제곱 약분한 다음에 얘 5 하나 남겠고, 마사 남겠고, 마이너스 4분의 5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5. 원래는 5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지만, 그쵸? 약간 최고체 개수비 같은 느낌이지. 밑이 제일 큰 애들의 개수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공비가 제일 큰 애를 기준으로 개수비. 자, 걔는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당연히 얼마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지. 왜냐면 얘에 비해서 얘는 엄청 작으니까. 근데 이것도 논리적 근거로는 어떻게 들어간다? 3의 n제곱 묶어서 1 빼기 3분의 2의 n제곱.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한다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얘는 0으로 가니까 1로 유지될 동안에 0으로 가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만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한대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9번, 40번도 좀 볼게요. 자, 39번에서 보면은 일반항 자체가 얼마지? 2R의 n-1제곱이죠. 그러니까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R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된다?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가 마1과 1 사이, 근데 1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초항은 이미 1이잖아요. 안 되죠? 초항은 지금 1이니까. 그래서 얘는 공비가 마일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여야지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2R이 1이면 1, 상수수열 1로 수렴하겠고 2R이 마일과 1 사이면 얘는 빵으로 수렴하겠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라고 해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요거일 때는 극한값이 빵인 거고요. 요거일 때는 극한값이 1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다만 둘 다 수렴하니까 답은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그죠? 요거 등호 꼭 넣어야 됩니다. 얘 등호 꼭 넣어야 돼요. 얘 빼고 다 0으로 수렴해요. 얘 빼고 0으로 수렴. 그죠? 그 여기다가 써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3단원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요. 지수함수랑 등비수열은 똑같은 애라서. 자, 그러면은 40번도 마저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40번. 그럼 얘도 초항은 1, 공비가 2R-1. 2R-1에 M-1제곱이구나. 그쵸? 그러면 일단 초항은 빵이 아니니까 초항 때문에 수렴할 일은 없어요. 그럼 이제 공비 때문에 수렴하는 걸로 봐줘야 되는데, 공비가 2R-1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공비는 빵과 2 사이면 되겠고, 공비는 빵과 1 사이로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괜찮아요? 그렇죠? 이것만 수렴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의 레벨 2 수준으로 가볼게요. 자, 12페이지. 무난하게 76번 한번 풀어볼게요. 76번. 맞았어. A는 맞았어. 근데 짝수 제곱이잖아요. 1 홀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홀수 제곱이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거의 다 잘 풀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엄밀하게 따지면은 4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왜냐면 제일 큰 게 4의 n제곱이니까. 그쵸? 근데 척 봐도 그러면 얘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4의 n제곱으로 나눠본다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눠보니까 4분의 3의 n제곱이네? 그럼 어차피 얘는 0으로 가네? 그래서 그냥 무시하자. 이게 머릿속에서 1초 만에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그쵸? 사소한 하나마저도 논리적 근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놓고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네. 그쵸? 왜?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 그쵸?
n은 다시 한번 자연수기 때문에 수열은 무조건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이겠죠. 그래서 짝수 제곱이면 양수, 홀수 제곱이면 음수.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얘는 그냥 2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1과 2니까 답은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후딱 넘어갔고요. 자, 뒤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요거는 80번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도 되는데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앞에 거 레벨 1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자, 2분의 x제곱 빼기 x의 n제곱이에요. 자, 요게 현재 일반항 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항도 2분의 x제곱 빼기 x야. 그 다음에 공비도 2분의 x제곱 빼기 x예요. 그쵸?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가 말과 1 사이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빵이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로 나와줘야 된다. 근데 어차피 얘가 빵인 경우는 이 안에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 안에 빵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항과 공비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초항이 빵인 걸 확인 안 해봐도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냥 얘만 확인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x제곱 빼기 x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얘네 둘이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연립부등식 두 개 해서 공통된 범위를 산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2 넘기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판별식 음수네. 괜찮아요? 얘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x가 모든 실수, 그쵸? 모든 실수 판별식 음수 나오니까 그럼 요거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났지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둘의 공통범위니까 이거 답이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공통범위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일 때만 그나마 제가 수렴할 수 있어요. 진짜 궁금한데? 궁금해.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x가 1이면 아니다,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2분의 얼마지? 1 플러스 1. 1의 n제곱이네. 그래서 1로 수렴해요. 됐죠? 그럼 2 집어넣어도 얼마 나올까? 1 나오겠죠? x가 2일 때도 a에는 2분의 4 빼기 2의 n제곱 1이네. 그죠? 똑같아요. 만약에 x가 그죠? 1이라고 친다면 2분의 1 빼기 1의 n제곱 뭐야? 그냥 0이네. 괜찮죠? 만약에 x가 2분의 1이라고 친다면 얘는 2분의 4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네, n제곱. 그쵸? 얘는 어차피 극한 빵으로 가겠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모든 x들이 an을 다 수렴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83번 한번 해볼게요. 83번. 자, 초항과 공비가 똑같을 때는 공비만 판단해도 되지만 초항과 공비가 다르면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초항이 x 플러스 1이고 공비는 2-x예요. 그죠? 초항이 빵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 다음에 공비 2-x가 마1과 1 사이로 가줘야 돼요. 껌 줄까? 알았어. 우리 포도농장. 알았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초항 공비, 그쵸? 이렇게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가 초항이니까. 그러면은 초항이 빵 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가 또 수렴하니까 얘는 2-x가 마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마3 마이너스 x 마1 x는 1과 3 사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정수는 1, 2. 1, 2 있네. 그죠? 1, 2.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싹 다 더하면은 답이 그냥 2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답은 2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4페이지. 중간고사 100% 나옵니다. 100%. 중간고사 100% 나오는 거. 85.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얘도 중요하지만 x n제곱을 포함하는 함수. 요거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때는 소등이 바뀌어서 얘가 안 나오겠지만 지금 이번에 현재 고3까지는 모든 3월 모의고사 미적분 최고 난이도가 다 얘였어요. 다. 그냥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부터 끝까지 계속 얘예요. 중간고사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x n제곱을 포함하는 함수의 라이트한 버전이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게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냥 왼쪽 거. 자, 그럼 85번. 수열 아래 n제곱 플러스 1분의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요런 수열이 있어요. 요런 수열. 그럼 AN은 지금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그죠? AN은 등비수열은 아닌데 AN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아래 n제곱이 등비수열인 상태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수렴, R이 1일 때도 수렴, R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도 수렴. 그 수렴값 세 개를 다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거 극한에 관련된 걸 좀 고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도 지금 어때요? 구분해줘야 되겠지? 네? R의 n제곱이 지금 수렴하냐 안 하냐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요. 왜? R의 n제곱 자체가 하나의 등비수열이니까. 그래서 얘는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그쵸? 일단은 얘 자체가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엔 R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얘 자체가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 그럼 얘는 1로 수렴할 거니까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때 R의 크기가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은 꼴 자체가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 괜찮아요? 왜? R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잖아요. 얘도 0으로 수렴할 거지. 그러면 얘는 다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로 계산하면 돼요. 뭐 처리할 것도 없이 그냥 따로 계산하면 돼요.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괜찮지? 자, 그럼 R의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얘는 발산. 그렇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크기 자체는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괜찮죠? 그럼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걸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큰 걸로 나누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1. 그러면 이제 얘는 수렴이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얘는 어차피 빵으로 갈 거고 얘도 어차피 빵으로 갈 거니까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얘는 그냥 1로 수렴하는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아래 크기가 1이라면은 1을 대입 한번 해볼까? 1을 대입하면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뭐 n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얘도 다 따로 계산하니까 1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그럼 2분의 빵이네요. 괜찮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되지? 알 수가 없죠? 왜? n이 홀수면 분모 빵 나와서 정의가 안 돼요. 이해돼요? 그렇죠? 자, 당장 이 상태에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무한에 가니까 1, 2, 3, 4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일 플러스 1분의 마일 마이너스 뭐야 이거 정의가 안 되잖아. 그렇죠? n이 2면은 얘는 마일 제곱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얘는 빵 나오네. 그죠? 그래서 짝수항들만 놓고 오면 얘는 지금 빵으로 수렴하겠지만 홀수항이 수렴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R의 크기가 1일 때가 B라 그랬으니까 B는 빵, 그 다음에 R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C라 그랬으니까 C는 2. 그래서 세 개 다 더해주면은 그냥 빵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86번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86번. R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막 3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잖아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쟤는 0을 수렴하겠지? 오케이. 이게 잘 될까요? 너무 쉽지? 자, 모르겠으면은 저기 86번에 나와 있는 R의 크기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를 한번 기준으로 봅시다. 왜? 3의 n제곱이 껴있다 보니까 3이 미친 등비수열과 R이 미친 등비수열이 있잖아요. R이 미쳤나? 미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R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얘 자체가 수렴이냐 발산이냐 때문에 R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저기 86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야. 둘 중에 밑이 누가 더 크냐 이거야. 그렇죠? 공비가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R값이 3보다 큰 경우에는 얘 무시해버리는 거고 R값이 3보다 크면은 3보다 작으면은 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조금만 더 풀어봐봐요. 자, 모르겠으면 문제에서 왜 굳이 R의 크기를 3보다 작은지 큰지로 구분하는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잘했네. 오케이. 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의 극한이에요. 요거의 극한. 자, 그때 왜 아래 크기를 3보다 작은지 큰지로 나누는지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아래 크기가 3보다 작다면 3의 n제곱이 더 커요. 그러면 얘는 큰 걸로 나눈다고 친다면 3의 n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아니다. 3의 n제곱으로 나눈다. 괜찮아요. 1 플러스 3분의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R의 n제곱으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3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니까. 그래서 위에 거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빵으로 가고 얘도 빵으로 갈 거니까 따로 계산해주면 1. 그쵸? 자, 그럼 R의 크기가 3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이 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R의 n제곱이 크니까 R의 n제곱으로 나누자. R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분의 3의 n제곱 빼기에. 그러다 보니까 n이 무한 들어가면 얘 1보다 작은 애라서 이것만 등비수열의 극한 발산 아니 빵으로 수렴할 거예요. 0 플러스 1분의 0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공비가 3인 경우랑 공비가 마3인 경우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마3은 사실상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마3 같은 경우에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진동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지수가 막 2n제곱 이렇게 짝수 제곱이거나 아니면 2n 플러스 1제곱 홀수 제곱으로 대놓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냥 맨날 진동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도 진동이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계속 진동이지. 그죠? 계속 진동. 다 진동. 그렇죠? 계속 진동합니다. 자, 그래서 얘만 본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그럼 뭐야? 분모 빵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빵이죠? 무한대분의 빵. 빵. 그쵸? 그래서 얘는 A가 1, C가 마1, B가 빵. 그래서 제일 큰 거는 A가 되겠네요. 1. 오케이. 시간 너무 빨리 갔는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질문 보세요.